오늘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 리뷰합니다. 도봉구 창동역 옆에 신축한 미술관이고요. 이제 5월 29일에 첫 전시로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이 건물은 2019년에 건축 설계 경기가 있었고요. 설계비는 13억짜리,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은 7,000제곱미터의 총 공사비가 209억 정도 되는 규모의 설계 경기였습니다. 그해 11월에 당선작 발표가 났고, 그러고 거의 4년 반 정도가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요. 당선작의 건축가는 1990 도시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윤근주 건축가분이랑 물라덴 야드리치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동하시는 건축가 두 분입니다. 팀으로 참여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요.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런 모습으로 이미 건물은 완성이 되어서 언론에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건축이건 미술이건 영화건 음악이건 간에 어떤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우선은 저를 유혹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끌려야 돼, 내가. 그래서 제가 그 후킹에 걸려들면 그 다음에 작품에 더 다가가서 작품을 만든 작가분의 의도나 뭐 그 안에 담긴 내용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종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관람자 입장에서 이 유혹을 일단 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이제 관심을 못 가지면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유혹이 됐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속았네. 좋지 않았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유혹이 진짜 섹시한 거였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 수는 없어.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리뷰와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뭐 어쩌면 당연한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봤을 때 저는 첫인상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전반적인 블랙박스가 주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그랬고 콘크리트 슬랩 루버가 촘촘하게 벽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층부에서 곡면으로 휘감아치는 이런 형태감 그리고 상부 박스의 매스감과 이 곡면이 시작되는 높이의 어떤 비례감 같은 거 그리고 이 새까만 루버의 촘촘한 간격 때문에 표면에 모아레가 싹 지는 이런 모습들이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관심이 갔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이 형태를 보자마자 비앙키 엥겔스 그룹의 유사한 프로젝트가 떠오르긴 했어요. 이 덴마크식 계단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저층부 처리 방식이 지금 사진미술관에서의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미술관의 이 건물의 형태가 막 새로운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빠르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또 카피다라고 하기에는 저 방식의 처리가 생각보다 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보편화된 건축적 수단, 장치 같은 거라서 그 벽과 바닥이 저런 식으로 이어지게끔 처리하는 뭐 예를 들면 코마켄고가 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유사한 게 있고요. 그래서 카피라고 단정해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언론에 배포된 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사진이 정지현 사진작가의 작업입니다. 사진을 또 너무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나 사진을 보면 이만큼 카리스마 있지는 않아요. 해질녘에 일부러 더 재료가 검게 보일 때를 이제 빛이 덜 받으면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때를 딱 맞춰서 촬영을 하셔서 건축의 특징을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이것도 건축에 포함되는 행위예요. 사진으로 건물의 특징을 어떻게 재현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진에서의 이런 외관의 모습에서 충분히 호킹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건축 내용을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당선작 발표 때 공개된 글과 이미지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이 건물의 실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 과정을 이렇게 공개하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영상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들 그리고 건축가분들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봤고요. 건축의 컨셉이 일단 뭔지를 봤더니 이 카메라 조리개의 형태인 거예요. 건축가는 이 카메라 조리개에서 어떤 다이나믹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배신감 같은 게 밀려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 컨셉 자료를 보고 이 프로젝트의 건축가분들이 발주처와 시민들을 중세인으로 보는구나. 그 르네상스 전에 중세 말하는 거 맞아요? 이게 유사성의 논리라고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중세인들은 간이 아프면 우리 몸의 간이 아프면 간을 닮은 식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미술관 건물이 사진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진기 조리개의 형태를 닮았어. 충분히 그럼 말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컨셉이 정말 건축가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놓은 결과면 저는 그거대로 좀 유감이고요.
발주처나 시민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어도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방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당선될 가치가 없었다, 이 프로젝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설계 경기는 74팀이 작품 제출을 해서 그 중에 파이널 5를 뽑았고 최종 1등을 뽑은 건데 상대평가기 때문에 경기는 그리고 컨셉 내용만 가지고 어떤 당락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유사성의 논리로 건물 형태의 당위성을 얻으려는 이 태도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컨셉 내용을 차치하고 그럼 이미지들을 좀 더 보자고요. 봤을 때는 이 형태의 효과가 건물이 놓인 주변으로 사면으로 저층부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별도의 랜드스케이프를 막 더하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공공적 유용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투시도에서 외부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당선됐을 때 발표됐던 투시도인데, 그리고 이제 평면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역시 미술관은 기능적으로는 박스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십자 형태의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T자 형태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하는 공간들,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이나 화장실, 창고 같은 것이 모여있는 코어 공간을 이렇게 중앙에서 십자 형태로 딱 영역을 잡아주고 전시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박스의 가장자리 쪽으로 다양한 크기의 방으로 만들어지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3층 평면을 이제 보시면 T자로 코어가 잡혀 있고 3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미술관은 내부 공간이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특히 동시대 미술은 작품의 형식이 워낙 다양하고 그 스케일도 너무 다양해서 물론 사진 미술관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진 작업 중에서도 큰 거는 굉장히 작품이 큽니다. 그리고 설치도 꼭 평면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양한 3차원적 형식을 적용해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또 사진미술관이면 분명히 무빙 이미지들, 영상 작품들도 다루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임시적으로 블랙박스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않은 전체 면적 대비 적당해 보이는 크기에 또 서로 다른 가로 세로 비를 갖는 직사각형 방 3개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평면이고 이게 중앙에 이제 T자형 코어 공간으로 분리도 되어 있으니까 동선상 각 방을 서로 다른 전시실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순환 동선으로 모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식의 어떤 유연한 평면 설계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평면 설계는 사실 킥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특징이 막 보이는 건 아니긴 했지만 기능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았나라고 평하고 싶고요. 이제 단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구조가 좀 딱 보이죠? 눈에 띄는데 구조적으로는 외관의 형태 때문에 이제 하부가 잘록해지면서 윤근주 건축가 분께서 2021년 세미나 때는 이제 망치처럼 위에가 크고 밑에가 잘록한 형태였다라고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 건물로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에서는 구조적 챌린지가 그래서 분명히 있는 건물이었다는 부분이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형태가 그 하부에서 잘록해지는 이 형태가 내부 공간감에서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내 투시도들에서는 외관의 형태만큼 내부 공간의 경험이 다이나믹할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공개된 실내 투시도들을 쭉 훑어봤을 때 그 내부 공간의 층고와 렌더링상에 사람을 이제 넣어서 표현을 해놔서 전체 건물이 지상 25m 정도 건물인데 3개 층이니까 한 층당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층고랑 공간 내부의 색상, 그 노출 콘크리트의 어두운 어떤 그레이 색상으로 처리를 한 그런 색상 정도가 눈에 보이고 공간 경험상에서 외관만큼 화려한 형태의 그 공간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질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사실 이 단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굽이치는 공면벽이 투시도 상에서 적나라하게 노출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는 사실 전시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운영 주체 쪽에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부 공간의 어떤 킥, 만약에 그런 킥이 있다면 그 킥은 미리 공개된 글과 이미지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전시를 이제 5월 29일에 오픈을 하게 되면 가보시면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건물의 외부 형태 때문에 만들어진 내부 공간에서의 경험이 또 어떤지 이 내외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이 사진미술관의 핵심은 건축가 개인의 조각가 같은 어떤 형태에 대한 의지와 그 형태가 발현하는 외부에서의 공공적 효과에 있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결과물의 형태와 예상되는 효과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가 되지만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의 의도 자체는 작가의 자율성의 영역으로 놓고 이해를 해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흥미로웠다거나 신선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6점입니다.